경기 후 캡틴은 아카데미 3인방에게 자랑스럽다는 메시지를 남겼고 3명 모두 자신만의 언어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대표적인 손흥민 키드로 알려진 윙어 무어는 아이돌이란 어울리는 단어를 선택했고 아자이는 최고의 남자였으며 스칼렛은 역대 최고를 의미하는 고트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유로파리그의 추억으로 남게된 경기와 캡틴과의 조우가 왜 3인방이 토트넘 아카데미의 유니폼을 처음 입던 당시에는 상상하기도 힘들었던 머나먼 동화였을까요? 우선 토트넘 아카데미는 비교적 근래에 U17, 18, 21 대회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린 강팀이자 그들 입장에선 국가적 재능들이 다수 포함된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승과 동시에 많은 선수들이 잉글랜드 연령별 대표팀에 승선하였고 저마다 성인 대표를 향한 도전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무어의 찰칵 세리머니는 바로 U17 프리미어리그컵 결승에서 나왔었고 상대팀 선수들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유니폼이 어느 클럽인지 분명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사실 토트넘 유소년팀에는 최근 10년 동안 한국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제2의 손흥민, 케인이 가득했습니다. 윙어인데 빠르면 무조건적으로 현지 팬들은 제2의 손흥민을 기대했고 9번 선수가 키가 크다면 그냥 제2의 케인이 되곤 했습니다. 이는 잉글랜드 대부분의 클럽에서 발견되는 현상으로 성인팀의 주전 선수들 이름을 아카데미 유망주들에게 대입하고 성장하길 바라는 자연스러운 전개였습니다. 당연히 토트넘 7번의 아이콘 손흥민은 아카데미의 수많은 윙어들에게 가장 거대한 목표 지점으로 10년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 축구 팬들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토트넘 제2의 케인 레이스에서 단연 1순위는 제이미 돌리였고 당연히 잉글랜드 연령별 대표에 승선했으며 번호는 빛나는 10번이었습니다. 토트넘의 공격수가 잉글랜드의 10번을 차지한 장면은 누가 봐도 꼭 넥스트 케인이 되어야만 한다는 복선이었고 토트넘 팬이 아니더라도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최대 반전은 그와 함께 대표팀에 승선한 베프가 7번을 차지했고 그의 이름은 놀랍게도 소니였습니다. 심지어 팔부상에도 붕대를 감고 출전을 감행한 진짜 소니였습니다. 무리뉴가 손흥민에게 말한 손날두라는 별명은 친구들이 소니를 부르는 애칭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리즈 이적이 확정된 순간에 팬들의 반응에는 소니라는 이름의 가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니를 환영한다. 또한 그들 입장에선 상상하지도 못했던 소니 응원가를 부르는 날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소니는 축구 선수들을 통틀어 메시, 호날두 다음으로 손흥민을 팔로우한 소년이었습니다. 그 또래의 아이들에게 토트넘의 7번은 리그의 분명한 스타 플레이였고 소니란 이름을 가진 유소년이 인생 내내 들은 농담들은 누구나 추측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이 17살의 나이에 함부르크 최연소 득점을 터뜨렸던 시점, 그 세대는 6살이었고 프로는 머나먼 세상이었습니다. How long is it last for? As they downloaded in 99, left in 2007. 99 when I was 6 years old. You were 6? 유소년 선수들이 아카데미를 선택하는 배경 중 하나를 가장 잘 설명한 글귀는 돌리 아버지가 적은 메시지입니다. 세상에는 무수한 유나이티드와 시티 그리고 로버스가 있다. 하지만 훗스퍼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렇습니다. 가족이 좋아하거나 어릴 때부터 응원했던 팀이 대체로 목표가 되고 프로 선수들에 비해서 돈이란 요소가 비교적 큰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축구 선수 2세들 상당수가 아버지의 팀에 그대로 입단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토트넘에서 제2의 케인이나 손흥민이란 닉네임이 붙던 유소년들은 어쩌다 보니 토트넘에 온 것이 아니라 상당수 선수들이 클럽을 좋아하고 성인팀의 스타들을 동경하며 자라난 아이들입니다. 토트넘의 데스크 시대가 남긴 최대의 유산은 어쩌면 챔스 준우승이 아니라 그 시절의 아카데미에 입단한 유소년 아이들입니다. U17, 18, 21 우승 멤버들은 정확히 데스크가 챔스를 폭격할 때 처음 팀을 선택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바르샤 유소년들이 항상 강한 이유는 당연히 엄청난 선수들을 동경하고 같은 유니폼을 원했던 아이들의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육성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도 재능들이 전부 다른 클럽을 원했다면 지금의 바르샤는 없었습니다. 만약 토트넘에 데스크가 없었다면 지금 아카데미 멤버 가운데 일부는 최초의 팀으로 훗스퍼가 아닌 다른 클럽을 열망했더라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아이들에겐 스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돌리가 케인이었다면 바로 아래 연령대의 무어는 당연히 아카데미의 손흥민이었고 그의 포지션은 윙어였습니다. 그는 15살의 나이로 U18 대회에서 6골 7어시스트를 기록하더니 클럽 역사상 최연소 U21팀 데뷔까지 말 그대로 꽃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7살의 나이부터 지금까지 다른 팀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잉글랜드 연령별 대표팀에 불려가서까지 찰칵 세리머니를 펼쳤던 그가 어디에서 프로 데뷔를 하고 싶을지는 인터뷰 없이도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7살에 처음 아카데미 유니폼을 입을 때에는 상상할 수 없던 현실이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성인팀의 호출입니다. 그가 매년 연령별 무대를 격파하는 사이 처음부터 함께한 친구들의 절반 이상은 축구가 아닌 다른 직업으로 이미 떠난 이후였고, 그는 U7 클럽의 몇 안 되는 생존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유년 시절을 채웠던 선수 가운데 공교롭게도 손흥민은 남아있었고 심지어 캡틴이 되어 있었습니다. 6살 때 앙리를 지켜봤다던 손흥민이 같은 팀에 들어간 만약과 유사하고 반니와 함께한 현실과도 흡사합니다. 그리고 무어는 손흥민이 벤치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캡틴을 유로파리그 16강으로 안내했고 유럽 대항전에서 득점한 최연소 잉글랜드인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겐 매년 등장하는 신인의 하루 활약에 불과하겠지만 손흥민에 의해 토트넘 아카데미 소식들을 지켜봤던 사람들에겐 영화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심지어 손흥민이 유로파리그 역사상 최초로 전반에만 10회의 드리블 성공을 달성한 하루였기에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세대 교체를 알린 경기가 아니라 여전히 기록적인 윙어의 곁에 신세대가 등장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많은 어린 팬들에게 아이돌이지만 무어만큼이나 그 표현이 어울리는 유소년은 지구상에서 쉽게 찾기 힘들 것입니다. 정확히 무어의 이름을 말하며 그에게 반니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던 캡틴은 최근 경기 들어 가장 밝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평생을 오직 토트넘 윙어만을 꿈꾸고 자라난 소년이고 그의 인생 내내 토트넘의 7번은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리고 TV로만 지켜봤던 아이돌이 그에게 축하와 감사의 포옹을 전하는 하이라이트로 이어졌습니다. 인생 최고의 밤이란 표현은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Yeah, it was the best night I've had so far. It was a big. He helped me so much and he was buzzing for me, so it was nice to share it with all the boys. Was there? 스칼렛 또한 유소년 시절 토트넘의 유니폼은 단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성골입니다. 그도 이제 성인이 되었다는 분명한 흔적은 임대였습니다. 아카데미와 프로 계약의 완전한 차이였고 평생 토트넘을 꿈꿨던 스칼렛은 포츠머스, 입스위치, 옥스퍼드를 2년 동안 옮겨 다녔습니다. 잉글랜드 연령별 대표라도 성인팀 입성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고 그를 프로에 데뷔시킨 무리뉴 감독은 이미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16살 247일 만에 성인팀에 데뷔한 토트넘 역사상 최연소 선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인생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아카데미에게 우승 타이틀을 안겨줬던 오른발은 이번에는 성인팀의 유로파 16강을 위해 사용되었고 역시 캡틴의 자랑스러움이 되었습니다. 손흥민 또한 함부르크 시절 최연소 기록을 무수히 쌓았던 선수들이기에 누구보다 그들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고 이후에 겪은 잠시의 부침 또한 당연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스칼렛은 다시 한번 손흥민의 품에 안겼습니다. 많은 아이들에게 고트는 단연 메시입니다. 하지만 토트넘만을 꿈꿨던 스칼렛에게 그 빛나는 이모티콘의 주인공은 손흥민이었습니다. 그의 세계관에서는 토트넘 7번이 역대 최고의 선수였고 그의 팀에 합류하고 득점하기까지의 과정은 말 그대로 노력의 역사였습니다. 3명의 아카데미 선수가 성인팀에 와서 한 경기에 나란히 득점하는 것은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토트넘은 역대 최고의 아카데미 선수 케인 이후로 성인팀의 주전까지 난착한 유소년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스크를 보고 자라난 세대가 어느덧 성인들의 피지컬을 가지기 시작했고 득점까지 기록했습니다. 데스크의 S가 여전히 에이스로 남아있는 풍경은 더욱 드라마틱했고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축하와 감사에는 축구를 떠나 모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강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눈앞의 꼬마 아이가 TV를 지켜보고 나도 커서 저 선수와 함께 뛰고 싶다고 말한다면 우리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할 수 있다. 그분의 플레이를 보면서 많이 보았기 때문에 지성이 형하고 이렇게 같이 운동장에서 저의 경험 또 저의 이런 젊음을 같이 쉐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진짜 너무나도 특별한 경험이었고 시작을 만들어준 그 경기가 저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Youngster, and you're Yeah, playing, and you get one of your heroes that you're training with every single day. Yeah. And for Son, the club captain, to take that little minute, that I promise you, it'll live with them 3 kids. Not just the goals are one thing, but that little moment they had with the skipper, it'll mean so much to them.